또 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무료 한 300억 리터를 100억씩 리터씩 나눠주면 되는데, 굳이 또 내가 뭐 광고회사도 하나 만들고 SI 업체에서 시스템 업체도 하나 만들고, 심지어는 뭐 문방구 납품하는 것도 하나 만들고, 심지어는 사례식당 하는 것도 하나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해서 이제 계속 이 기회를 늘려가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삼성, 지금 현재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경제에서 11%, 자꾸 삼성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우리 1등은 욕먹는 거니까. 삼성이 나쁘다가 아니라 사례를 대는 거죠. 삼성 좋아해요. 삼성이 미국 경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대한민국 경제 11%. 근데 여러분 덜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일가를 확대를 하면요, 신세계 유통 모든 걸 장악하고 있죠. CJ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이미 내수소비까지 다 장악하고 있죠. 한솔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장악하고 있죠. 심지어 언론사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삼성 일가 전체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얼마쯤입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멋지지만, 그러면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 어떡합니까? 삼성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으라고 삼성 잘 되라고 빌고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삼성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노키아 하나가 되면 필요나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의 의존도가 지금 커진 거죠. 삼성은 멋지게 잘해왔지만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 역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상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능, 그 범위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자꾸 재벌가가 2대, 3대, 4대를 넘어가면서 회사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자꾸 확대를 하니까, 오죽하면 재벌 산하 제한 정책까지 농담처럼 제안하겠습니까?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확장되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농담처럼 이런 얘기가 오가는 탐욕들. 선생님은 한철수 연구소를 눈에 넣어도 하나뿐 따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은 20대 되면 한 부장 정도로 들어오고, 19 정도 되면 이제 전무 정도 하고, 한 40 정도 되면 부회장, 이런 정도 코스를 거치는데, 그런 계획을 이미 프레임을 다 세워놓으셨죠?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워낙 수학을 좋아해서 이제 수학 박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안 가는 이공계 가겠다고 본인이 뭐 나서는데, 저는 원래 이제 뭐 하라고 이야기한 적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아빠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하는데 끝까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여기저기 다 시도해보더니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대요. 그냥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수학과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딸내미가 시집을 가면 사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위한테 뭔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면, 안철수 연구소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회사를 하나 차린다든지, 안철수 연구소 판교 사옥을 관리하는 이 회사나 시큐리티 팀을 하나 만들어서 회사를 차려서 독점 납품하게 하면 사위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마 그거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유 경영과 이제 전문 경영 이런 건데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기자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소유 경영이 답이냐 또는 전문 경영이 답이냐.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문의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잘 되는 회사 중에서 어떤 쪽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고요. 어디는 또 소유 경영인이 경영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전문 경영인과 소유 경영인이 같이 경쟁을 해서 두 사람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다른 그 사람이 무슨 누구 친척이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뽑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인 누가 중요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건 완전히 틀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조직을 잘 이끌어서 거기 주주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경영을 지켜보았던 아들들이 경영에 대해서
경영을 많이 했을 확률은 높다고 봐야죠. 낮죠 사실. 얼마나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경영을 해보면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험들이 제대로 된 CEO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런 것에서 기회가 박탈이 당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장님이 아들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면 그 아들은 계속 이렇게 제대로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기회를 박탈당한 처럼 어쩌면 벤처기업 창업자보다도 그래서 경영 능력이 더 안 길러진 채로 그냥 나이만 먹을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왜 전문 경영인 툴이 적으냐면 대기업 사장님들 중에서 정말로 인정받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 결정은 이 사장님 몫이 아니고 오너의 몫이에요. 회장님 몫이에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사실상 사장이 아니고 운영 담당 부사장 역할을 해요. 외국 표현으로 보면 Chief Operating Officer, COO 역할을 하지 그 사람은 평생 가봤자 CEO 역할을 못 하거든요. 최고 경영자, 결정권자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 재질은 있는 사람들한테 오너분이 투자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이 재질 있는 많은 분들이 전문 경영인이 못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거죠. 오늘 왜 저희들이